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걷고 뛸까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일상에서 두 다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죠. 오른쪽 다리가 약간 변형이 오면서 조금 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내에 있을 때는 지팡이를 좀 짚어야 될 정도의. 앉았다 일어서는 게 제일 힘들지. 통상 걸어갈 때는 아픈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내리막길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뼈가 뜨그득 맞히는 소리가 나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릎 관절염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동반되는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예를 들면 통풍, 류마티스, 다른 연증성 관절염들이 동반된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서 같이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손상된 무릎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이 걷는 즐거움을 일깨워 줄 겁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훈 병원장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릎은 다양한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죠. 그런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릎이 제일 왼쪽 무릎이 죽은 지가 벌써 한 10년 넘게 됐어요. 연골주사 맞고 그다음에 침도 맞고 막 그랬지. 가만히 서가 걸을 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데 내리막길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뼈가 뜨그득 맞히는 소리가 나요. 앉아 눕었다가 일할 때 그때는 이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최명조 씨의 침대는 언제부턴가 통증을 부르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늘 다리가 뻣뻣해 바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무릎을 몇 번이나 문질러야 했습니다. 내가 제소를 했거든요. 제소를 했는데 옛날에는 지게차가 없었어요. 지게차 없고 전부 다 이제 메고 전부 다 상하차를 하게 했거든요. 다리하고 어깨하고 그때는 전부 다 상하차를 해야 되니까. 그날 그럴 때 많이 힘들었지. 무릎에는 기나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자 아내, 아버지로서 생계를 잇기 위해 때로는 건강을 외면하며 열심히 일해야 했죠. 그 결과 끊이지 않는 통증이 세월의 흔적을 대변합니다. 연골은 보니까 얼굴 다 닳았더라고요. 마음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뼈와 인대, 연골, 힘줄, 근육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관절, 무릎.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순 없습니다. 정밀 검사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봅니다. 서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면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관절연골하고 관할상연골이 공간이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비어 보이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냥 엑스레이만 봐도 다 붙었어요. 왼쪽은 진짜 너무 오래돼서 아버님이 고생한 흔적이 너무 보이고 오른쪽도 지금 거의 다 붙어 있는 단계고 이제 지금 무릎을 우리가 주로 쓰는 각도에서 찍어 보니까 뼈끼리 닿아서 다져진 게 보일 정도로 이게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다 싶습니다. 무릎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다 다른 바람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증 자체를 15년 동안 앓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관절염도 타 병원에서 이미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다른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셨고 저희 병원 방문하기 전에도 또 이제 수술하는 다른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관절 간격 자체가 아예 없는 관절염 4기 말기의 소견을 보이셔서 인공관절 말고는 다른 방법은 사실 치료 방법은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모든 걸 고려해도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형 보시면 1, 2, 3, 4단계 중에 아버님 요거는 거의
4단계 다 달면서 요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집어넣습니다. 뼈를 자르는 거는 그 로봇이 다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준비는 저희가 이제 다 되어 있고 나중에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요 옷자리가 일자로 좀 예쁘게 될 겁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시행하는 인공관절 수술. 그 중에서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의 정확성과 의사의 전문성이 결합된 치료법입니다. 먼저 3D 영상 데이터와 실제 수술 부위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죠. CT상에서 이제 그 이 사람의 환자마다의 CT 데이터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컴퓨터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돼야지. 사실 1m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술장 안에서 이제 체킹하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지만 이 로봇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로봇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등록되면 로봇 팔이 인공관절의 크기와 위치, 각도, 방향에 맞게 뼈를 깎습니다. 한층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연부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밸런스와 뼈를 자르는 어떤 그 기능에서 밀링으로 하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딱 정말 임플란트에 딱 맞게 필요한 부분만 딱 절제가 되면서 수술은 이제 출혈량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출혈량이 작다 보니까 환자분에게 수술 후 이제 몸에 어떤 데미지, 피로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이 좀 더 빠를 수 있겠고. 인공관절 수술은 하지 정렬을 바르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로봇팔이 안전하게 뼈를 절삭하고 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뼈가 이제 관절염이 심해면 뼈가 자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엄청났습니다. 워낙 이제 관절염 오래 앓다 보니까 안쪽 관절면이 하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밸런스를 잡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이제는 무사히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최명조 씨는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절의 구축을 방지하고 조직을 이완해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컨디션 좋아요. 아직까지 뭐 다리가 부가 안 빠졌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뭐 기분이 엄청 상쾌하고 그러네. 통증 좀 어떠십니까? 통증은 아직까지 못 부어가 있으니까. 아프지. 3일째 이제 되셨으니까. 그래도 화장실 걸어가실 수 있으면 뭐 언제든지 딛고 서고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도 몸이 회복해야 되는 시기니까 살살 허락되는 선에서 그래 보실게요. 예. 수술하고 이제 일주일째까지는 이제 실내랑 이제 병상 주변에서 이제 사실 조금씩 걷고 또는 이제 침대에 앉았다 섰다는 운동을 주로 이제 하시게 될 건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안 넘어지시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한 일주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이제 무릎을 더 굽히고 펴고 걷는 양도 늘리고 점차적으로 갈 겁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나면 집사람 놀러 온다니까. 낙상 사고로 무릎을 다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민숙 씨도 그렇게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한 2017년도에 겨울에 계단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엎어졌어요. 손과 무릎을 좀 많이 힘을 썼는데 왼쪽 무릎이 좀 많이 다쳤어요. 그때 관절경으로 일단 1차 수술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왼쪽을 다치고 조금 조심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을 조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은 왼쪽보다 훨씬 변형이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다친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다 보니 반대쪽 무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절 연골이 닳고 다리가 휘었죠. 이렇게 내반 변형이 생기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릎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어쩔 수 없이 왼쪽에 더 체중을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반반을 일을 한다 치면은 한쪽이 아프면 반대쪽을 더 쓰니까요. 한쪽이 먼저 아파서 더 심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한쪽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고, 근데 반대쪽은
이미 이제 아파서 진행된 상태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쪽을 같이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이 아플 때 좀 더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건강한 반대쪽을 건강하게 또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기에는 비교적 이른 나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양쪽 무릎 모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술 오른쪽은 5주 되셨고 왼쪽은 4주 되셨는데 지금 정도면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좀 걸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좀 조금 더 같이 가셔서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뭐 가끔 실내 자전거 타시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걷는 거는 하루에 한 30분 1시간씩 걸으시고 오른쪽이 지금은 조금 회복이 늦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오른쪽 훨씬 넓고 지금 한 1, 2주 지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제 예상대로면.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 됐는데도 지금 활동 그 정도시면 뭐 아주 너무 좋습니다. 경과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리 길이와 정렬을 맞춰주면서 O자로 휜 모양도 바로 잡아줬죠. 사실 수술하면서는 재활이 조금 더 한 일 더 늦겠네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뭐 나이가 젊으셔서 그런지 재활은 뭐 그냥 저희 루틴한 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 재활을 혼자서도 또 가르쳐서 잘 하셔서 지금은 뭐 일반적인 우리 이제 인공관절을 수술했을 때 재활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활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 근력이 약해진 상태라는 뜻인데요. 수술을 받고 나면 통증과 부기로 인해 근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도수 치료받고 각도 꺾고 나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게 또 희망을 걸고 또 아파도 참고 하는 거죠. 강한 치료 의지 덕분에 통증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오르는 걸 느끼죠. 앞으로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좀 불안했던 거 막 넘어질까 봐서 불안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니까 거기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고요. 재활은 일단 저한테 달렸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뭔가가 좀 정말로 수술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안도감이 드는 그게 저한테 지금 제일 만족인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할 것이고 또 저도 저 새로운 이 두 다리로 뭔가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동택 씨의 일과에는 운동이 빠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잘 회복했지만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진 굴곡진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작년 8월경 했으니까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뭐 다리에 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 3번을 맞아야 된다해서 그걸 한 3년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그래서 수술에 임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로부터 딱 정확하게 1년 전에 처음 뵀던 분인데 성격이 엄청 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본인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하는데도 무릎이 불편하고 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오자마자 수술 빨리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고 이제 엑스레이 보니까 이제 외축으로 해서 관절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을 했고 이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손으로 로봇이 아닌 손으로 이제 수술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결과가 너무 좋아서 사실 기억이 제일 남습니다. 수술하고 2주째 뭐 퇴원하실 거라고 계속 그러시고 그래서 수술하시고도 참 별탈 없이 무탈하게 쭉 이제 본인 생활로 복귀하셨던 그런 환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삽입한 왼쪽 무릎부터 이번에 수술을 받은 오른쪽 무릎까지 덕분에 다시 걸을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통증 없이 무난하게 걸어 다니고 아침 조깅도 하고 다 열심히 다닙니다. 오랜만에 경과를 관찰해 봅니다. 지금은 뭐 평지 걷는 거는 어떠세요? 뭐 걸어 다니는 데 이상 없었고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운동하시는 거는? 내 나가가 밖에 다니고 하는 게 한 30분 이상 되지요. 그럼 지금은 뭐 체중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이전 그 수술하기 전하고 지금 뭐 체중은 뭐 비슷합니까? 체중은 지금 한 2kg 부른 것 같습니다. 부른 것 같습니다. 예. 허벅지 근육은 관리 잘 하고 계세요? 허벅지는 뭐 그냥 특별히 막 되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니는 평소 그냥 막 하시는 대로? 일하고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별로 없으시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허벅지 근육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게 예. 그래도 이제 뭐 일도 하시지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허벅지 근육 유지하시고 또 다른 근육들도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십시오. 제일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시킨 대로만 잘하고. 그래도 중간에 불편하시면 또 오시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프면 선생님이 책임져야지. 예. 체인지 하지 뭐. 내 무릎입니다 이제. 아버님 말씀대로 뭐 운동은 뭐 별개로 일단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만족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셔서 뭐 환자분께서 만족을 뭐 충분히 하시니 뭐 의사로서도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봐도 뭐 큰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분명 통증에 시달려 연거푸 걸음을 멈췄을 겁니다. 좀 더 안락한 여생을 위해 최동택 씨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픈 것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평소 때 즐기면서 많이 좀 걷고 그러면 다리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의사한테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 하는 뭐 운동 하면 1번 수영이고요. 2번 실내 자전거입니다. 뭐 수영은 당연히 체중을 물에 띄워서 하니까요. 이제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이제 전신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리를 많이 쓰니까 허벅지 근육 운동이 되겠고요. 실내 자전거는 사실 이제 실외 자전거는 외부의 요인들이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안전하게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사실 가장 좋지만 환자분들이 보통 실내 자전거 타라 하면 높이 조절 없이 막 탑니다. 무릎 많이 굽힌 상태에서 계속 타면 무릎 오히려 더 아파집니다. 무릎이 쫙 다 편 상태에서 5도 정도 굽어지게 안짝 높이를 맞춰서 타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근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실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유지는 되지만 이걸 조금 강화시키려면은 사실 이제 싱글레그 라이징이라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강화 운동 그것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한 달이 지난 박옥선 씨. 병실에서도 열심히 회복에 힘쓰고 있는데요. 병원에 왔을 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자꾸 막 욱신욱신욱신하게 쑤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통증 크리링에도 주사 많이 맞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래도 막 계속 그렇더라고. 그래도 막 계속 있었어요 나는. 그랬는데 우리 딸이 엄마 니 이래갖고는 안 된다. 막 하더라고. 무서워서 내가 못 했어요. 딴 이유는 없고 수술하러 가면 전에 옛날에 내가 한번 허리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무서워서 못 하겠는 기라요. 그래갖고 내 미루고 안 했어요. 사실 이제 이분 따님이 제한테 뭐 거의 10년을 보시는 환자분이거든요. 모시고 오는데 계속 안 오시겠다 겁난다 하는데 하여튼 걸어 들어오실 때도 이 뭐 거의 뭐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게 걸어 들어오셨고 또 통증뿐만이 아니라 구축이 있으셨거든요. 무릎이 다 펴지지도 않고 다 굽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좀 들어오실 때도 이미 좀 많이 불편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 다리가 휘고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데도 수술을 미루는 바람에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빨리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했죠.
옆에 지금 어머니 같은 데 사진 다 수술하고 하면 이 옆에 보면 뼈이 다 자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어머니가 왼쪽이 더 안 굽어지고 또 안 펴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이런 데 뼈 자라서 그렇거든요. 이거 관절염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치료를 시기를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관절이 구축이 오기 전에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좀 더 빠른 시기에 오셨으면 이제 이게 뭐냐면 수술 인공관절을 함에 있어서 제일 이제 통증이 1번이고요. 2번은 구축이거든요. 구축이 있으시면 무릎이 다 펴지고 다 굽어지게 만들려면 관절을 뭔가 더 건드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더 건드리니까 조직에는 손상이 더 있고 그래서 이제 재활은 좀 더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참지 말고 일단은 좀 병원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그의 이제 상황에 맞는 치료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걸으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쓰면 쓸수록 좋고 나중에 퇴원하시면 이제 목욕탕 가셔서 따뜻한 탕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시면 훨씬 회복이 빠를 겁니다. 가벼운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고정했습니다. 다곡선 씨도 변화를 느끼고 있죠. 이제는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많이 허리도 좀 이래 다리가 아파서 좀 굽었는 상태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빳빳하게 서는 것 같고 걸음걸이도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니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와요.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재활치료에 임하고 있는데요. 남들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자, 천천히 이제 걸어가 봅시다. 예. 걸으실 때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천천히 좀만 더 천천히 잘 걸으시네. 아이고 빨리 걸으신다. 할 때 발목을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살짝 걸으면서 종아리랑 허벅지 뒤쪽까지 힘을 주면서 지그시 땅을 밟는다는 느낌. 아 근데 너무 빨리 잘 걸으셔서 뭐 천천히 예. 아이고 좋습니다. 좋네. 이제 걸어가 집에 가면 되겠다. 집에 가시면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되게 무서워서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맞다 잊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후회스럽지. 내가 좀 더 빨리 와갖고 할 걸 이렇게 좋은데 빨리 와가 할 걸 이래 싶더라고요.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무릎 관절염.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반복되거나 다리 모양이 변형됐다면 주저없이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아프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프면 우리가 활동이 줍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본인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어야 심장 기능, 폐 기능이 유지돼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인공관절이든 뭐 주사가 됐든 뭐 다른 치료가 됐든 간에 무릎을 안 아프게 치료를 하셔서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본인이 원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시면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에게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때 고민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